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자들이 면접관한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질문,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구직자 5명 중 1명은 점수를 잃을까봐 두려워 질문을 못한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요 내용은 잡코리아가 1년 내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고요.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거고, 점수를 잃을까봐 질문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설문이고, 자, 그 중에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데, 자, 연봉, 워라밸, 이런 부분이 이제 과반이 넘어요. 상위를 차지했는데, 자, 이 부분이 상위를 차지했다는 건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 연봉이나 워라밸 이런 부분은 물론 신입과 경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설문은 이제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건데, 자, 경력인 경우에 당연히 인사 담당자 혹은 서치펌을 통해서 사전에 본인의 어떤 직무 연봉, 뭐 회사의 분위기, 워라밸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캡이라든지 연봉의 버짓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략의 수준을 알고 면접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설사, 그 부분이 이제 조율이 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신입도 마찬가지겠죠. 신입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겠죠. 그래서 설사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연봉이나 워라밸 부분을 면접관에게 물어본다는 거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긍정적인 결과를 당연히 못 가져오죠. 어떻게 연봉이 되게, 회사 연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연봉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소는 감점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워라밸도 마찬가지죠. 워라밸도 사실은 회사가 굉장히 유연하고 조직 문화가 좋고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 자유로운 회사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들어오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들이 워라밸에 대한 부분을 면접관한테 물어본다? 이거는 정말 아니죠. 미리 사전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그 워라밸에 관련된 출퇴근이라든지 휴가 사용 문화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지인이라든지 회사의 뭐 사이트나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조회하고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요즘엔 잘 돼 있어요. 본인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면 조직 문화, 워라밸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죠. 직장인들은 어쨌든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경험하고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직장 생활이고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워라밸 이런 부분을 쉽게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물어본다?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더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부분들이 자기의 직장 생활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전 스터디라든지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다른 노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연봉 수준이나 워라밸 부분이 이제 상위에 올라온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점수를 잃을까봐 두렵다고 해도 질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경로로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제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제도 이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직접 혜택이라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특히 경력직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복지제도가 현금성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금성으로 이제 지급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들어가면 본인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유도 확실해요. 물어볼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이렇게 좋은 복리후생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열의과 성을 가지고 내 직무에 올인할 수 있다,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질문을 한다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처우, 이 문제는 처우는 아까 연봉 수준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인 경우에 아마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원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는 정보를 통해 알고는 가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면접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가 충분히 면접관에게 내가 대신 물어보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인이 내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동안 일하는 기간 동안 내가 정규직에 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완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에게 혹시나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돌려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하고는 관계없지만 비정규직이라서 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이 커리어상의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전제에는 내가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직무로 지원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짧은 비정규직 기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른 곳으로 점프할 수 있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비정규직이라도. 그리고 정규직 전에 대한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담당해야 될 업무라든 부분은 사실은 경력인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수준에서 질문을 해야지, 내가 직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업무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거는 전혀 마이너스고요. 신입의 경우에 당연히 어떤 직무에 대해서 당연히 전제는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왔고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나름 준비를 해왔고 가지고 있다, 일관성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 직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바보는 없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함께 일할 상사와 팀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질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같이 일할 그 팀이나 어떤 인원들에 대해서 그 부서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문화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가 자기 생각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내가 입사하게 되는 그 조직과 부서에 좀 더 잘 맞춰서 순응해서 함께 팀워크로 일하고자 하니, 나는 어떤 분들이 어떤 문화와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뭐 애둘러 사실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도 잘 질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그 본인의 팀워크라든지 그런 유연한 조직 문화, 그리고 어떤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이런 문화를 본인이 되게 선호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팀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을 면접관한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문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코리아에서 진행했던 면접관에게 차마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